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로 좀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집합 이런 기호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집합이 되죠. 그렇다면 A역은 이렇게 되고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처리되는데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된 내용 1번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와서 된 건지 이게 나온 건지를 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뭐 둘 다 가능한 뭐 그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둘 다 써져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원소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부분들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원소가 좀 나와서 됐으니까 집합입니다. 라는 기호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부분집합 관계에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기호의 좀 바른 사용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좀 원소 모양 자체를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게 되면 풀이하는데 좀 지장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거 하고 네 번째 원소들이 좀 독특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A다. A 교집합 B인데 A가 된다는 이야기는 A가 B 안에 이렇게 포함된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포함됩니다. 맞고요.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럼 B가 되는 거니까 B가 B에 들어간 거 맞고요. A합 B의 여집합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이구 그럼 중간에 좀 붕 뜨니까 전체 집합입니다. 이건 좀 잘못됐죠.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거 공집합이잖아요. A만 있는 부분이에요. 공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 집합이다. 역시 맞는 내용.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가요?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 부분들을 좀 빼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A의 여집합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니까 쏙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B의 여집합에다가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서 B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A만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따져가는 거니까 공집합입니다라고 해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간에 답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다른 것들 뭐 당연히 맞는 얘기니까 침착하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들을 벤 다이그램 그려서 확실하게 이제 개념 설정하고 그다음 이제 보기를 살펴간다. 이런 절차를 좀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합 B, A 교집합 B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에 속하는 원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A 차집합 B 합 B 차집합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A합 B에서 A 교집합 B분을 좀 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벤 다이그램 그렸을 때 이렇게 A만 있고 B만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요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좋겠군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주어진 부분에서 합집합 범위가 나왔으니까요.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집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집합의 반대되는 여집합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뭐 0보다 오히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좀 구해가면 이게 좀 해집합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 3, 마 2, 마 1, 0, 3, 4, 5, 6, 7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이런 모든 정수의 좀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6이 되는 거죠. 6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은 3, 4, 5, 7 합하면 되는 건데 1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정답 19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마지막엔 뭐 이렇게 원소 구해간 다음에 풀어가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주어진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살짝 고쳐놨지만 수월치 않는데 요걸 이번에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조금 더 쉽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기 좀 좋게 만들어 놓고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식변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벤 다이그램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어느 학급 정원 30명에서 2학기 교과 집중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수학 영어 신청 학생 수가 24, 18명이 됐습니다. 두 과목 모두 신청한 학생 수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집합의 모양 자체를 좀 잘 살펴가면 되죠.
24 수학 부분들이 명수가 좀 많은 거죠. 뭐 수학 집합 안에 영어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영어가 이제 18명이니까 18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때 뭐 모두 신청한 사람 최대값 당연히 18명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수학하고 합집합 부분들 이런 형태로 해서 영어 이렇게 처리했을 때 합집합이 좀 커져가면 이게 교집합이 작아져 가는 거죠. 24에다가 18명에다가 빼기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이 뭐 30명 최대값 집합 전체 집합 대괄호면 되는 거니까 30 이런 경우가 교집합 부분들이 가장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것은 24 더하기 18 이곳에서 30을 좀 빼면 되는 거죠. 30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12입니다라고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최소값 12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최대 최소의 좀 차이를 구해달라. 그럼 뭐 당연히 6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죠. 벤 다이어그램 형태를 좀 통해서 언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논리적인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개념적인 이해.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수식처럼 연결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B 집합에 A 쏙 들어간다라는 얘기인가요? 이때 이제 종수의 값을 모두 구해달라. B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되어 있고요. 그럼 뭐 수직선에 표시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표시해서 A 집합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B 집합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죠. A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가 이제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당연히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여기 좀 집합 별자가 더 커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3은 안 되죠. 0보다 크고 3보다 작고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집합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모두 합해주면 0이 되거나 그런 내용. 알겠죠? 자, 이렇게 범위 형태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풀어가는 것이 개념적으로 헷갈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A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좀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호, 호호.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어가는데 1이 들어간 집합은 몇 개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5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 2의 5제곱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게 되면 우리가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 놓고 합을 하다 보면 A를 이만큼 개수만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역시 2도 마찬가지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더하기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2의 5제곱만큼 계산되겠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10이 되겠고 21에다가 그럼 31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32, 21 처리해주면은 32에다가 6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뭐 672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든 부분 집합들의 원소를 좀 다 합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각각 사용된 이런 뭐 몇 번 사용될까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접근해가면 쉽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 조금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이 주어져 있습니다. x가 대표 원소인데요. 범위가 쭉 주어져 있죠. 만족해주는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집합이 생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A1 집합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을 대입해 주니까 15보다 작거나 같았잖아요. 이걸 만족해 주는 자연수니까 2, 3, 4에서부터 이제 15까지 숫자가 쫙 나오겠고요. A2를 구하게 되면 2를 대입해 주니까 5 되겠고 x 되겠고 2를 대입해 주면 18에다가 24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이제 5, 6에서부터 24 이렇게 처리 가는 거니까 당연히 교집합 생기죠. 그럼 교집합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면 처음에 이제 15까지 있으니까 15 근처가 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A5가 되게 되면은 15, 14 이렇게 처리해서부터 5가 되니까 45에도 5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제 14, 15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이니까 이제 교집합이 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14, 15가 좀 생길 그런 내용. 근데 6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18에 17부터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원소가 17부터 생겨가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제 안 생기는 거죠. 맨 처음에 맨 마지막 뒷부분 그렇게 된 거니까 공집합이 돼야 될 경우 n의 최소값은 얼마다? 6이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부분들은 뭐 각각 나왔을 때 이제 범위 표시해가는 이 부분들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뭐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정의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좀 겁질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함수 fx 그 다음에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g3은 뭐 먼저 구해가면 되죠.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6 해서 가면 되고 f 역함수 6을 구해달라 모르니까 뭐 k입니다 라고 해주면 이제 fk는 언제 6이냐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0보다 작을 때는 2x 이렇게 되겠고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이렇게 되면 0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0하고에서 이제 이참수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뭐 결과 6이라는 부분들은 위쪽 부분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k제곱 플러스 k는 6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3하고 이거 되는데요. 이게 좀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모양들 조금 이제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역시 뭐 시기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해서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범위에 따라서 각각 함수씩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평상시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만 좀 가지면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다가 부정이 참이다라고 되네요. 와, 그럼 이제 부정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어떤 실수 x 이렇게 되는데 부정을 구하게 되면 이제 모든 실수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크다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는 거죠. 부동을 바꾸고 번식을 바꿔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미 아닌 4 이하의 두 정수에 대해서 순수한 개수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2차식이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2차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a 값이 0일 때 그러면은 1차가 되는데 b마저도 0이면 3은 0보다 크다니까 이거 성립하죠. 이런 부분 좀 대입해야 되겠고요. a 값이 0이 아닌 상태에서 풀어가려면 이제 드디어 이제 2차 함수 모양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a 값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12a의 부분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이제 b제곱보다는 이제 12a가 좀 큰 그런 부분들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b하고 a하고 해서 이제 찾아가면 되죠. b 값이 b는 뭐 0에도 상관없으니까 0 되게 되면 뭐 이거는 무조건 다 되는 거죠. 근데 a가 0보다 크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이하의 두 정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b가 1이어도 2여도 3이어도 이게 지금 다 1, 2, 3, 4 아닙니까? 3, 3은 9 되는 거니까 이야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좀 다 구해가면 되겠고요. 4가 됐을 때 이제 16이 되니까 1은 안 되죠. 2, 3, 4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개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되겠고 그럼 이제 개수 하나 채워가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20개가 되겠죠. 순서상 20개를 좀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이쿠 요거 좀 빠뜨리기 시키는데요.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차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 지금 나눠 풀어가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최고차 문자 있으면 나눠 풉니다.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쿠 19개에게 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바르게 이론 정리해 가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최고차 문자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풀이하라 이런 걸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집합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B 집합은 두 개의 원소를 좀 곱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원소를 곱하게 하는 거군요. 그럼 1, 2, 3 가지고 곱하게 되는 거니까 A 집합은 이제 1, 2, 3 쓰고 B 집합은 여기는 원소를 곱하면 되죠. 다르게 곱하니까 1, 2 곱하기해서 2 1, 3 곱하기해서 3 2, 3 곱하기해서 6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교집합들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공통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공통 부분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집합은 뭐 2, 3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하고 6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한쪽이 1이 있게 되면 A쪽에서 생긴 부분은 B쪽에 생긴 부분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이구 그러면 1, 2, 3 6 빼고 나면은 4, 5, 7이 좀 남는 건가요? 그러면 4, 5, 7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X집합이 또 원소를 또 가지고 있어도 뭐 교집합 생기는 거에 전혀 관계이 없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2, 3 부분들은 이건 뭐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역시 4, 5, 7도 역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죠. 2, 3 부분들은 뭐 없게 되면 교집합이 안 생기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X집합을 좀 상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X 중에서 원소의 합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뭐 원소 개수가 가장 많아야 되겠죠. 원소 합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2, 3, 4, 5, 7 이렇게 전부 다 했을 때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얘기 되겠죠. 이렇게 합하면 10이 되겠고 11 되니까 21이 되겠군요. 21 이렇게 됐습니까? X집합 원소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생각해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B집합을 좀 만드는 부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거만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부분들 이렇게 했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교집합이 공통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대신 16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요 조건 좀 만들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역시 4, 5, 7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해서 X집합은 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원소 포함해야 될 원소 이렇게 좀 생각해가지고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세 실수 XYZ에 대해서 조건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진리집합 P, Q로 따질 때 작지만 큰 건 아니다. 확실하게 작다 이런 집합 이런 개념이 되는 걸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개념적인 요소에 대한 표시를 했습니다. 보기에서 있는 걸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0이고 이런 부분 제곱하게 되면은 제곱 좀 사라지니까 이건 XY가 0이다 이거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는이니까 이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는 X 값이 제일 큰 거고 어이쿠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이게 이렇게 좀 세 개가 있으니까 0보다 작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종류가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뭐 볼 것 없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x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부분 처리해 준 건데 다른 경우도 많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으니까 이거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디귿은 이런 걸 풀게 되면 절대값 xy에다가 여기는 뭐 크다 xy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제곱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요. 이러려면 이제 xy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성립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건 뜻이 같은 뜻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문제의 뜻에 맞는 것은 기억, 니은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절대값 부분들을 이렇게 제곱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내는 이런 절차들 이런 부분만 조금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2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식이 좀 나눠져 있죠. 근데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 정수 AB 값을 A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참수 부분이 되면 대칭축이 그래서 2분의 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1대1이 되려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보다는 좀 이렇게 작거나 같은 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원리 좀 만들어지겠고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서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 부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아이고 그럼 이거 양으로 풀릴 텐데요. 그럼 a-2 x 플러스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기울기가 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2보다 작다 이런 결론 좀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 2일 때 또 그래프가 연결돼야 되죠. 그럼 2를 대입해주면 4a 마이너스 4 부분하고 여긴 또 2를 대입해주면은 2b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이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이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약분되는 거니까 2a는 b 6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거 b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군요. b는 2a 플러스 3 여기다 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3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는 1에다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아이쿠 이걸 좀 동시에 좀 고려해주면 a 값은 뭐 0이 되는 거군요. 정수돼야 되면 그죠? a 값이 0이라면 b 값이 3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값 그러면 당연히 2를 좀 더하기 한 거니까 3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참수 1대1 되게 되려면 그래프 이제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되는데 뭐 큰 쪽이니까요. 오른쪽 부분을 좀 써야 될 때 대칭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주어진 영역보다 좀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부터 뭐 시작을 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니까 또 직선도 기울기가 또 음수 쪽이 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또 기울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1대1이 돼야 되니까 또 중간에 또 연결돼서 이제 방정식 이렇게 등식 하나 좀 만들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면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래도 뭐 그래프에 대한 기본 개념, 1대1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은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단 것 같습니다. P 주어진데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kx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둘을 합하면 2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영역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표시해가면 되는 거죠. k-1, k 플러스에서 처리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qx도 범위 뭐 표시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사이 범위니까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k에다가 더하기 5, 2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림은 너무 엉망인데요. 여기 차이는 2가 돼야 되겠고 여기 차이는 10이 돼야 되는데 그림은 좀 엉망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영역 표시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 또는 q이다 이렇게 그럼 뭐 합집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아이코 합집합한 것이 뭐 즉 p 합 q 한 것이 뭐 전체 집합이 아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정수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간격이 작고 하나 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k-1, k 플러스 1 있는데 작은 숫자가 큰 숫자 저 사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큰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분의 k-5 이런 부분들이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같더라도 뭐 둘이 구멍 뽁뽁 뚫어지니까 사이 틈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k-1, 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작은 숫자가 또 지금 이거 작은 숫자를 지금 한 거잖아요. 큰 숫자 부분들, 큰 숫자 부분들이 또 여기 작은 것보다 큰 쪽에 이렇게 표시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또 공통 생기는 거니까 k-1하고 2분의 k 플러스 5 됐을 때 이게 또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산만 잘하면 되겠죠. 2분의 k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2분의 k에서 이항시키니까 6 되겠고 k 값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뭐 동시에만 적하는 거니까 그냥 범위 연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구하면 되겠고요. 이때 뭐 정수 개수는 중간에 0 있으니까 25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영역 표시 좀 정확하게 잘 해서 대신 이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대체해가는 부분들 그건 뭐 그래도 이제 개념적인 요소에도 조금 관여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 집합이 아니다 이런 뜻 파악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가 안 되려면 이제 나중에 쪽에 좀 이제 작은 숫자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쪽에 이제 큰 숫자보다 작은 쪽 왜냐면 이제 또 간격이 10이니까요. 중간에 이제 부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숫자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합집합을 때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겠다 이런 뜻 됐습니까? 그것도 반대 형태 여기 좀 이제 큰 숫자가 좀 작은 숫자보다 큰 경우 이렇게 이해되죠? 이런 부분 좀 여기 또 생기겠다. 여기 또 간격이 멀찌감치 떨어지는 거니까 중간 부분에서 이게 뭐 다시 뭐 합집합이 다시 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애초에 이제 여기 간격이 10입니다라는 거하고 간격이 2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건 좀 감안해서 이렇게 좀 식을 좀 세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 부분들이 가미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중에 수시로 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개념 정의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식이 좀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식을 좀 만족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f 역함수, g 역함수 그 다음에는 f 함수, g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x가 된다. 이럴 때는 양쪽에다 이렇게 ff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fx, fx. 그러면 이게 이제 항등 함수만 나니까 g 역함수, f 그 다음에 g 함수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 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앞쪽에다가 또 이렇게 g라는 함수를 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여기 또 항등 함수만 나는 거니까 결국 fgx 이런 함수는 gfx입니다. 뭐 이런 함수가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이거 좀 이렇게 좀 개념 정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함수식 가지고 이제는 처리해주면 되겠죠. 2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a 한 부분들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a 마이너스 6 한 부분들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겠다. 그럼 이제 뭐 최고차 부분 마이너스 x는 똑같은 거니까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a 부분들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한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a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하 들어온 a 값은 3이다 라고 풀면 되는 내용. 처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낸 거죠. 이 양쪽에다 똑같이 이렇게 f라는 함수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함수 적용하게 되면 이제 결과 같아집니다. 또 이렇게 또 g라는 함수 적용해 주면 결과 같아집니다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 온 이 과정까지가 풀이의 좀 키포인트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이런 것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역 주어져 있고 공역 주어져 있고요. 함수식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군요. 2차 함수로 그때 때 꼭지점의 x좌표가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가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쪽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고 또 k를 좀 대입하면 저 y 값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공역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뭐 조건들 잘 충족시켜 준 것 같고요. 역함수 부분들이라고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fx하고 역함수하고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범위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고요. 역함수 관련 문제가 되면 y는 이꼴 x하고 y는 이꼴 fx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하고 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x제곱 2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 이꼴 제로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제 두 근 자체가 되는데 큰 곳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k보다 큰 곳에서부터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k보다 큰 곳에서 두 근점 얻어져라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를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뭐 당연히 판별식 해야 되겠죠. 2k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천 부분들이 당연히 좀 0보다 좀 커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4k 플러스 1, 4k 제곱은 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k 값은 4분의 3보다 큽니다라고 해서 범위 생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k보다 큰 곳에서 해야 되니까 k를 대입했을 때 그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야 되겠죠.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k에다가 k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관계식이 얻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k제곱이 교묘하게 지워지죠. 그럼 여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하게 되면 k 값은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문제에 해당하는 범위, 뭐 부동까지 딱 맞아떨어지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1하고 4분의 3을 좀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뭐 4분의 7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문제에서 뭐 정의역 이런 부분들이 다 풀 수 있게 좀 잘 만들어졌는데 역함수하고의 관계 풀 때는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y는 이꼴 x의 관계를 풉니다. 근 두 개를 가져야 되겠다. 다 좋은데 맨 처음에 이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k보다 큰 곳에서 두 개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 모양 이거 만들어 놓은 요 과정 자체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2차 함수인 뭐 근분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대칭축 자체가 k보다 커서 원래 이제 대칭축도 원래 조사해야 되는데 이건 조사하지 않아도 풀이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쿠 원소가 많은데요. x에서 y로의 대응에 대해서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6-f4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두 원소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 좀 만족하고요. 나 조건도 좀 중요한데요. 점점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점점 더 커져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점점 일단 커지는 일단은 이제 증가 함수입니다. 이런 걸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뭐 작은 숫자 뭐 1부터 좀 대입해주면 되죠. x 집합에 있는 원소라고 했는데 가장 작은 숫자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f1 나오겠고 f1 더하기 f1 빼기 1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하나 소거해가면서 f1은 1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뭐 1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건 좀 필요가 없었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을 좀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2 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뭐 a, b에다가 뭐 이 똑같은 숫자 한번 대입해서 4. 그래서 이제 나중에 6, 4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2f2-1 해서 결과 얻어주면 되겠고 이번에는 a에 3, b는 2 이런 것을 대입해주면 이제 f6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f3 더하기 f2에다가 그 다음 빼기 이렇게 처리되는데 나중에 차를 구해가는 거니까요. f6-f4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빼니까 F3에서 빼기 F2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근데 뭐 증가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6하고 4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차이는 2 이상 좀 벌어지는 그런 형태로 좀 값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F2부터 좀 값을 알아야 뭔가 좀 해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F2가 1은 좀 안 되는 거니까 2인 경우부터 좀 사야 될까요? 그러면 주어진 유식에서 F4라는 값은 3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바로 이웃하게 되면 중간에 F3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2가 3이라고 해지면 F4는 그러면은 5가 되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F3하고 F2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숫자가 많은데요. 0 필요 없는데 1, 2, 3, 4, 5, 6, 7, 8 이제까지만 해볼까요? 일단은 뭐 1이 1일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응된 결과를 좀 뭔지 좀 모르는데 3하고 지금 여기 차이가 좀 2 이상 벌어져야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2가 3이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 4가 5가 되는데 이게 차이가 2 되잖아요. 그럼 3이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F2가 4라고 치게 되면 F4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8에다가 7 이렇게 처리되겠죠? F4가 2가 4라고 치게 되면은 4가 7 이렇게 됐을 때 3하고 2하고 차이가 2가 되는 거니까 3이 6에 대응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좀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는 F6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6하고 요기 차이를 구하면 되죠. F3하고 F2 차이를 구해가니까 뭐 2 이상 돼야 되는데, 그냥 2인 경우가 문제점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해답이 되는 거겠고, 그래 봐야 뭐 뒤에 있는 원소 3개 남았고 8, 9, 10, 11 뭐 이런 식으로 좀 4개가 남았으니까 뭐 뒤까지 좀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가령 이제 F10 이런 부분들은 F2, F5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가요? F4가 알아들었으니까 F8은 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2, 50, 5, 25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런 부분들이라면 5는 그럼 좀 구하기가 좀 힘든데요. 6, 10은 또 이제 구할 의미가 없는 거고 F6부터 좀 구할 수가 있겠죠. F6은 아까 이제 F2 더하기 F3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F2 더하기 F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인가요? F6을 구하게 되면 11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F7이 될 수 있는 것은 11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함수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뜻에 좀 맞는 그런 형태를 좀 얻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문제 이제 뭐 증가함수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게 좀 차이가 2라는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군요. 이렇게 증가함수라는 뜻을 파악하는 부분들. 그래서 정답은 좀 2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계통인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가 좀 싹 감이 되니까 뭐 상당히 좀 문제의 뜻이 오묘해져가는 그런 내용 감이 없진 않으니까 연습적에다가 좀 연습해가면서 충분히 실력 쌓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의 실수 xy가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킬 때 ax분의 1 by분의 1, 좀 특이하게 생각되네요. 최대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 때 AB의 또 치수값을 구해달라 라고 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문자 XY가 좀 역수 형태꼴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은 좀 살짝 변형해야 되겠죠. 4X제곱 Y제곱으로 좀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제곱분의 1 더하기 4Y 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지금 식을 변형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곱되는 그런 문자 형태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풀이를 좀 생각하겠죠. a 제곱분의 1, b 제곱분의 4 이런 부분들을 하고 x 제곱분의 1, 4y 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요. 각각 이런 부분들이 a, x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ax분의 1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는 사라지는 거니까 더하기 by분의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뭐 코시 시바라츠 부등식을 자연스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의 이제 최대값은 각각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이제 곱하기 가야 되는 뭐 그런 내용 형태인데요. 문제 부분들에서 좀 처리되는 거니까 지금 이 계산 계통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값이 좀 100이다라고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10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에다가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4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계산 결과 이제 가장 클 때가 이제 100이다 이렇게 좀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4는 100입니다. 이런 관계식을 만들겠죠. 그럼 이제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4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걸 뭐 산술기하 평균점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배에 열심히 곱하니까 AB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결과에다 이제 100을 갖다 싹 대입해 주는 거니까 AB는 또 100으로 나눠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AB의 최소값 얼마? 25분의 1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소값 25분의 1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이제 26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하하, 식을 좀 변형해서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부분들, 이게 제곱하는 모양들이랑 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문자 곱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코시 슈바르츠 분식을 좀 떠올려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온 값들 좀 이용해서 나중에 또 산술기하 평균 형태 또 연결시켜서 처리해가는 부분들. 아이쿠 만만치가 않네요. 문제 모양들을 이제 주어진 식이랑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 슈바르츠 분식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 다 된 상태에서 뭐 식을 변형해서 주어진 문제풀이랑 어떻게 연결돼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되어 있습니다. B라는 명제의 진리집합을 나지 P 이렇게 되어 있고 QR의 진리집합이 QR 주어져 있을 때 명제들이 좀 참이라고 합니다.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면 Q 이 부분들이 이제 참이 된다는 얘기는 P라는 진리집합이 Q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나 P가 R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P의 여집합이 또 R집합에 좀 포함되는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P 명제를 좀 먼저 풀어야 되겠군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x값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P라는 집합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되어 있는 거니까 1, 2, 3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P의 여집합은 4, 5, 6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P라는 집합이 Q 집합이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Q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Q집합을 만들다면 2의 세제곱기를 만들 수 있겠죠? 4, 5, 6 카운팅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R집합은 P의 여집합이니까 4, 5, 6이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집합이죠? 그럼 이제 요번엔 또 이제 1, 2, 3 카운팅해서 또 2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88, 64 그래서 이제 64까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집합 역시 주어진 것은 참, 거짓,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참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포함관계 부분에서 무엇을 풀어야 할지 이제 결정되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집합하고 Q집합을 좀 구해놓으면, P의 여집합을 좀 이렇게 구해놓으면, 그냥 문제의 뜻에 맡아서 Q집합, R집합을 좀 풀어가는 거니까, 역시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풀어간다라는 사실들. 명제풀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죠.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와 아이고 영을 중심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 역함수 그래프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 좀 센스 있게 좀 잘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y는 이퀄 x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클 때는 2분의 1 일단 1 지나고 길게 2분의 1 이렇게 좀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x를 하고 2분의 1 x 플러스 1 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x는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이제 2, 이렇게 지금 결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슉 이렇게 처리해서 2x 플러스 1하고 x하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x는 이꼴 마이너스를 돼서 여기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좀 생기는 이 부분들 요 넓이를 구해서 이제 몇 배를 해주면 된다. 2배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만나는 좌표는 또 0, 이렇게 안 오니까 그러면 이제 삼각형 제 넓이를 구해가게 되려면 밑변 길이가 마이너스 1, 1부터 2, 2까지 되는 거니까요.
2분의 1에다가 이제 밑변 길이는 3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오호,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퀄 x 하고, y는 이퀄 x 이렇게 됐으니까 뭐 x 마이너스 y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해놓고 이제 0, 1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2분의 1 해서 높이를 이제 루트 2분의 1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약분해서 써가면 되는데, 이런 넓이에 이제 얼마 2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만 또 까먹지 않으면 되겠는 거죠. 2배 쉽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전체 넓이는 얼마다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원래 함수하고 fx하고 그 역함수 이런 관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x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해주면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해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그래프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이때 합성함수 그래프를 열심히 구하고 이차함수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 구하고, 절차가 좀 있군요. 일단 뭐 fx 그래프부터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2를 대입해주면 2가 나오는 거겠고, y는 이퀄 x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2,2 이런 형태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2보다 크게 되게 되면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6을 집어넣은 거예요. 4, 6 집어넣을 때 0 되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y는 이퀄 fx 그래프 그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f에 이제 f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x 값이 2보다 좀 작을 때를 지금 대입하게 되면요,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죠. 뭐 y는 이퀄 x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오는데, 그걸 뭐 그대로 또 대입할 거니까 이건 이제 항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성함수를 구해더라도 2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가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x값이 2보다 큰 그래프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이게 좀 2보다 좀 작은 값이죠. 작은 이런 값들을 좀 대입하게 되면 뭐 함수식에다가 y는 이퀄 x를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6을 좀 대입해주면은 6을 대입해주면 0이 나왔는데 0을 좀 대입해주면 0 자기 자신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뭐 4를 대입해주게 되면 뭐 1이 나올 텐데 중간에 또 1을 대입하면 1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건 뭐죠? 자기 자신 그래프 이렇게 되는 아주 재미난 그래프가 얻어지는데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y는 이퀄 x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교묘하게 문제풀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려서 오직 한 점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주면 되는데요.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것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대칭축이 2인데요. 이렇게 좀 꺾여지는 부분들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로 블록 이런 형태인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럼 뭐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좀 내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y는 이퀄 x에서 만나면은 다른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더 올려가게 되면 이 참수가 언젠간 내려오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을 좀 이해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y는 이퀄 x하고 접할 때를 구해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x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은 이퀄 제로 처리가 되겠고요. 판별식 t를 하게 되면 9 마이너스, 그러면 4배에 이거 풀을 바꿔 쓰볼까요? 4배 이제 k 마이너스 4분을 이렇게 좀 바꿔 쓰면 되는 거죠. 이퀄 제로에서 풀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k에다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8 이퀄 제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은 마이너스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k 값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에서 구해가면 되는 내용. 문제 함수 자체가 좀 일단은 뭐 범위가 좀 나눠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범위를 나눠서 함수식 표현해가는 부분들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합성함수 이렇게 해가는 건데, 어이쿠 중간에 지금 y는 이퀄 x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치역 자체가 이제 이쪽에 이제 앞에 이제 y는 이퀄 x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이쿠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합성함수한 그래프 모양도 이렇게 좀 되는 사실들이 좀 특이한데요. 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슬기롭게 잘 해결해 보면 그 다음은 또 자연스럽게 대칭축이 2인 부분들이 또 문제풀이하고 상당히 좀 보탬을 주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해서 그 다음 과정을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렇다면 이런 거는 뭐 여차하면 잘하면 뭐
점 만나는 점 개수가 좀 뭐 2개입니다, 3개입니다, 뭐 이런 형태들까지도 풀 수 있는 아주 좀 재미난 형태의 그래프 모양인 거죠. 요게 그래프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답은 이렇게 하나를 했지만 이제 복습할 때는 2점 만나는 경우 뭐 이런 것까지도 아니면 뭐 3점 만나는 경우 이런 것까지도 좀 학습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 풀어갈 수 있도록 학습을 좀 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수험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항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